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민주주의의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정치가 경제와 분리되어 있고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와 별개의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영국의 산업혁명과 함께 산업이 중심이 된 자본주의가 탄생했던 겁니다. 교육받지 못한 시골 농민들은 교육을 받은 도시 노동자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등장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앞당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참정권을 요구하면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말 선거권을 획득한 노동자들은 자본주의에 대해 정치적 불만을 표출하기에 이릅니다. 오로지 이익만을 쫓는 자본, 그로 인해 야기되는 경제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 정부의 개입과 규제를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Markets allocate things and distribute incomes. Governments can say, no, no, no. I'm going to take this money from you and give it to somebody else. That's why these two systems are often in conflict. And they're in particular in conflict about distribution of income. Because again, if democracy really worked well, it would redistribute much more income. We would have much more equality than we have. 그렇다면 시장의 가치, 자본의 가치보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욱 중시하면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여기 1870년부터 2010년까지 소득 대비 자본의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소득 대비 자본의 비율이 유독 낮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즉, 국민소득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몫은 가장 적고 노동소득의 비중은 가장 컸던 시기입니다. 바로 1940년부터 1980년까지였습니다. 이 시기 소득은 모든 계층에 골고루 분배됐습니다. 경제 성장률도 인류 역사상 최고치인 평균 4%를 기록했습니다. 실업자도 거의 없는 완전 고용 상태가 지속된 이 시기를 우리는 자본주의의 황금기라고 부릅니다. 인류가 키워낸 자본주의라는 나무에서 모두가 비교적 공평하게 그 열매를 따먹던 시기. 그렇다면 이 찬란한 자본주의의 황금기는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역설적이게도 이 찬란했던 시절은 20세기 인류가 겪어야 했던 가장 참담했던 경험과 맞닿아 있습니다. (1945년 5월 7일) 독일이 항복하면서 유럽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렸습니다. 그해 7월 5일 영국 총선이 열렸습니다. 72%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선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보수당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전쟁 영웅 윈스턴 처칠이 보수당을 이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거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클리멘트 애틀리가 이끈 노동당이 압승을 거뒀던 것입니다. 노동당 정부가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I ask from you all support that we shall need to carry us through triumphantly through difficult years to the great era which is opening before us. 영국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은 전쟁의 경험이었습니다. 전쟁 기간을 거치면서 정부가 자본주의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노동당 정부는 복지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킴으로써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했습니다. So, over the course of the 20th century, the United States developed a system that's sometimes called the mixed economy. It was, you could say, a kind of marriage of capitalism and democracy, in which
democracy checked capitalism, right? And democracies could decide collectively that certain kinds of problems had to be dealt with collectively through political processes using political authority. Right? And this model, which maybe had its high point during this post-war period, this period after World War II, it's enormously successful. 노조가 우리 산업계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오로지 극소수의 보수 세력만이 노조를 파괴하고 남녀 노동자들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을 추잡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강경한 발언을 한 사람은 바로 공화당 출신의 대통령 아이젠하워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민들에게는 견제받지 않는 자본주의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을 위협할 수 있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대공황을 경험한 시민들은 시장은 항상 효율적이지는 않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전쟁은 국가와 시장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도 미국과 세계 경제는 대공황의 여파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경제에 대한 통제와 간섭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뉴딜 정책으로 대표되는 이 경제 정책을 추진한 사람은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였습니다. For too many of us, the political equality we once had won was meaningless in the face of economic inequality. Hands and almost complete control over other people's property, other people's money, other people's labor, other people's lives. Against economic tyranny such as this, the American citizen could only appeal to the organized power of government. 영국에서는 풍요의 시대라는 말로 이 시절을 표현했습니다. 당시 영국의 총리였던 모리스 맥밀런은 자신의 동료들에게 이렇게 장담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절은 앞으로 다시는 오지 않을 겁니다. 슬프게도 그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마가렛 대처가 총리로 당선되고, 미국에서는 레이건 정부가 등장하면서 역사적 흐름은 바뀌었습니다. 레이건과 대처가 주로 공격한 대상은 바로 공동체와 정부였습니다. 1987년 한 여성지와의 인터뷰에서 대처 총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강조하는 동시에 공동체의 가치를 부정하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보다 앞선 1981년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작은 정부와 균형 예산, 규제 완화를 주창했습니다. In this present crisis, government is not the solution to our problem. Government is the problem. 정부와 개인을 대립시키면서 개인의 자유를 부각시킨 대처와 레이건. 그들의 발언은 정부가 더 이상 자본을 통제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And conservatives and the business community began to push back very hard against the systems of public policy that had developed in the post-war period, to argue for a shift towards markets. They became very critical of government's role in the economy. 다시 시작된 자유주의의 시대. 세금은 갈수록 축소되고 노조 가입도 줄어들었습니다. 1990년 공산주의가 붕괴되고 나서는 자본주의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게 민주주의는 축소되었고 자본은 통제권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자본주의의 황금기라 불리던 시기의 종말이었습니다. 불평등은 다시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one in which the priority of presumptively free choice on markets by consumers, and presumably producers as well, is taken to have priority over absolutely everything else. But it's very important that its very clearly perceptible consequence has been to sharply increase economic inequality, and in particular, as I said before, to to switch such a very large proportion of economic reward to such a tiny group of people. I think that is what is going to make that particular way of thinking politically unsustainable in the longer run. But it's a bit unsustainable in the same sort of sense as the governmental legitimacy of the People's Republic, in my view, is